네, 오늘까지 나흘째 7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산을 차단할 백신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백신 수급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백신 수급 논란 등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최근에 이 백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보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 코로나19에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네, 작년 5월에는 대응을 잘 하고 있다가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지금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긍정과 부정이 역전된 상태인데요. 특히 부정 평가자의 절반가량이 백신 수급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예전과는 확실히 이제 좀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심 많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초창기 우리가 정말 투명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백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부로서는 말하자면 사망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확진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백신 문제를 좀 느긋하게 생각한 것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조금 초창기에 좀 많이 서둘러야 되는데 캐나다처럼 인구의 4배, 5배 정도까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실험을 엄밀하게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된 바가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얀센이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모더나든 하이든 어느 백신이 중간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접촉을 해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조금 그런 면이 좀 서툴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결국에는 백신 자체를 전략물자로 선정하는 바람에 네. 자국 우선주의에 그렇죠. 빠졌기 예.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어서도 제때제때 수급하지 못한 차질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처럼 이런 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미국이나 또 유럽의 식품안전청에서 당분간 보류할 때 우리도 같이 보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연적인 결과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 야당에서의 공세라는 게 르완다 수준이다 이렇게 공세하는 것 자체가 대선에 임박해서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힘으로까지 가지면서 진영 논리까지 겹쳐지면서 훨씬 더 부정적 효과들이 조금 더 말해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당에서 이제 대선까지 좀 부정적인 기류를 끌고 가려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정부가 좀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지금 이런 평가가 왜 나오느냐. 작년에 정부의 상황 판단이 굉장히 안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역에 성공했다는 그 도치감 때문에 국제적인 동향이라는 걸 다 놓친 거예요. 그때 예. 아시는 대로 정세균 총리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7월 달에 방역을 너무 잘하는 바람에 백신을 신경 안 썼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던 게 그나마 솔직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너무 잘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백신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이 일부에서 그렇게 일찍 좀 백신을 서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겉으로 듣고 네.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급하니까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이미 질 좋은 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파이자나 모더나는 없어도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온 거 네. 이렇게 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정부가 더 초래한 측면이 크다. 그나마 이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또 11월 달에는 집단 면역은 꼭 달성하는데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마음인데 네. 야당 입장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과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그 정부의 말을 100% 믿어야 될지 네. 자신도 없고 정부 말대로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대선을 보더라도 이게 아시는 대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 판도를 흔들 정도의 큰일이라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까지 마스크 쓰고
투표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이 정부를 더 지지해 주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문제가 큰 게 있지만 그것도 그럴 테고 또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다면은 내년 선거를 결정짓는 기준 하나가 바로 백신 전쟁이 될 것이다. 이 정부가 또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예.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온통 나서 갖고 그렇게 지금 뭐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나 정부가 지금 백신 수급의 계획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공방이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별로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나 극단적 사례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등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수급 계획이 흔들림이 없거든요. 근데 전 좀 답답한 건 이런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좀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을 불안정하게 하지 말자. 백신 확보에 그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치더니 군뱅이 짓을 하더니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과연 우리가 집단 면역으로 빨리 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또 가능성이 어떨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정책 담당자들이 함부로 뱉는 것이 오히려 혼란의 원인입니다. 네,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불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방역 비서관, 방역 기획관 자리도 새로 만들면서 방역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인정해야 되는 건데 예. 진짜 김호란 방역관 자체가 방역기획관 자체가 그런데 작년에 심지어는 작년 11월 온 세계가 백신에 뛰어들고 있을 때 백신 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니까 과연 백신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과연 거기하고 이제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청장 사이에서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네. 또 하나는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 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김부겸 총리가 되면 본부장이 있겠습니다만 거기하고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봐야 되는 거고 네. 정부의 논리가 다 좋은데 네. 이걸 정부의 이제 사실 뭐 그게 자 정부의 계획이 뭡니까? 6월달 지금 이번 달 말까지 300만 명 예. 접종한다는 거잖아요. 네. 첫째, 두 번째는 6월 그렇게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한다. 네. 그 9월 달까지 3,500만 명 접종해서 10일 달에 집단 면역을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근데 예. 지금은 이 모든 게 가정, 다시 말해서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정부가 확보했다는 백신이 그때 때맞춰 들어와 준다면 이런 가정이 다 완성될 때 이게 된단 말이에요. 네. 300만 명 가능해요, 이달에. 지금 오늘 어제까지 보니까 한 219만 명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게 한 80만 명이라고 보면 며칠 한 5일이니까 하루에 뭐 16만 명 하면은 자, 이달 말까지 300만 명 하는 가능할 것 같다. 네. 또 1,200만 명. 그러니까 6월 달까지 1,200만 명 하는 것도 잘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말에 의하면 1,809만 명분이 6월 달까지 들어온다니까. 네. 그게 들어오면 한 번 접종하는 거니까 1,200만 명 가능하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얀센이니 노바백스니 모더나가 들어올 수 있을까가 의문이 되는 거고. 특히나 작년 연말에 대통령께서 왜 CEO하고 화상 전화했던 거 있잖아요. 예. 모더나에 2천만 명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 2분기 올해 2분기까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6월 달까지. 근데 그 2분기 안 들어오고 뭐 하반기를 미루셨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했던 것 자체도 늦어지는 마당에 다른 백신이 과연 정부 계획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물량 확보는 사실 우리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양은 문제는 많은 없는 거죠. 거잖아요. 계획대로 근데 하면. 과연 이제 그만큼 그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 접종이 중단되거나 이런 그 사례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더나를 맞은 사람들이 2차 접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예. 혹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2차 그게 말하자면 시기열적으로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만 이게 완벽한 어떤 목표를 네.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벌써 아스트라제네카를 여러 가지 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연령물의 문제라든지 어떤 내용의 문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과연 완벽하게 조정된 이후에 그것을 바로 이렇게 쉼 없이 뭐 3주면 3주, 4주면 4주 그 틈으로 계속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것이 관건이 아닐 수 없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부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추가 확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제일 관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약국에서도 맞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남아돈다, 뭐 유급캐뿐이 있다라고 했을 예. 때 그것이 지니고 있는 뭐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또 우선순위가 또 쿼드 중심으로 돼 있다든지 또 인접국가 카나다, 멕시코 중심으로 돼 있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외교력을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네. 아스트라제네카 자체가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뉴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많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공포감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안 맞겠다는 그렇죠. 부분도 여론도 예. 굉장히 높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가 두 가지 여러 가지 어떤 장벽에 해결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맞을 수 있는 기반. 네. 그리고 실제로 시계열적으로 차질 없이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가 다 어려움에 있고 또 하나는 뭐 야당의 지속적인 공격도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잠시 뒤에 이제 오후 5시에 백신 그 추가 도입 계약과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백신 수급에 대해서 워낙에 불안감이 높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확보를 한 부분을 발표를 할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기대감을 갖게는 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백신 수급 그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백신 접종률에 동의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얼마나 신뢰를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뭐 노력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예. 거고 야당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기는 이런 건 좀 자제해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부에서 그래서 약속됐고 워낙 여러 번 자신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까지 그럼 저 4월 달까지 이달 말까지 300만 명이 접종이 되는 예. 건지 6월 달까지 1,200만이 되는 건지 야당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반영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지만 집행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대로 봐서 나중에 더 6월 달까지 1,200명이 안 된다면 굉장히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5시에 발표는 무슨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모더나를 뭐 더 언제까지 갖고 오기로 했다든지 네. 물량을 더 확보했다는 내용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뭐 계약을 했든지 네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어찌됐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다 뭐 국민들이 아는 건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 그리고 국제적인 동향을 봤을 때 어렵지 않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수준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 러시아 백신 그리고 중국 백신 도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백신 수급 문제를 계속 이제 지적을 하면서 한미 동맹이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쿼드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에서도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싶은데요. 예. 일본은 정확하게 말하면 쿼드는 이게 이제 미국이 우리 김영조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네. 첫째 번째 자기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접국 캐나다와 멕시코가 되겠죠. 아래 네. 위로. 두 번째는 쿼드 4개 안보 협의국의 일본, 인도 또 호주. 호주 예. 이렇게 여기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줄 서라고 뭐 명령한 건 아니고 네. 자기들이 만약에 남게 되면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제 방침을 발표한 거죠. 근데 일본은 오히려 스가 요시대가 정상회담하러 갔다가 예. 화이자 CEO하고 화이자, 통해가지고 이제 일본에게 전체 화이자를 공급받기로 했다. 이 정도인데 물량이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찌됐건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건 맞다. 야당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연 이것을 무기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쿼드를 가입을 요구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일반적인 외교 행태로 봐서는 그 정도로 네. 뭐 이런 백신을 무기로 해서 우리에게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들어와라 강요하는 그 정도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작년에 판단 잘못이 가장 컸다는 거 하나. 예. 또 야당이 지금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해놨으면 우리도 도움이 될 텐데 계속 우리가 중국 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네. 우리한테 백신을 쉽게 주겠나는 일반적인 불안감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정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이제 스와프 얘기도 네. 했거든요. 일단 백신을 먼저 좀 빌려온 다음에 네. 우리가 나중에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은 미국에 다시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미국 쪽 반응은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네. 미국도 물량이 뭐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자국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 6억 뭐 도스 같은 뭐 지금 얘기를-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3차 접종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당장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미국도 솔직히는 어쨌든 전략적 무기화 또 국제 관계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감추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또 그 속에서 미중 갈등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인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용 그 장관도 처음에는 사실은 스와핑에 대해서 스와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참 쉽지 않다라고 네네. 한 얘기가 또 뭐 미국의 반응이 그대로 막 전달되면서 이렇게 난처해지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미 간의 그동안의 그 동맹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해야 되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중 간의 어떤 말하자면 경제 관계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죠. 중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을 뭐 백신 얻기 위해서 미국에 무조건 뭐 코드에 들어가겠다. 지금 코드 플러스라고 하는 게 한국, 베트남, 지금 뉴질랜드 이렇게 네. 더 추가로 간접적 압박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정세균 뭐 총리께서도 이제 과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애둘러서 하셨다고 보여지고 예. 어쨌든 그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화이자, 모더나가 그동안에 맺었던 계약대로만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고 다만 그거조차도 사실은 미국에서 전략무기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공장에 네. 지금 현재 미시간주나 그런 쪽의 공장에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그 지역의 주지사가 승인하지 않고는 사실은 반출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겹격의 난관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장관을 앞세워서 또 대통령 5월달에 미국 가셔서 그렇죠. 다시 한번 예.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어쨌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시 뒤 이제 5시에 정부가 발표를 하면 과연 또 그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지금 백신 수급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가 뭐 나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네.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예.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뭐 9조 주고 12조 주고 뭐 20조는 넘게 사실은 3차까지를 포함하면 조성했는데 사실은 백신을 인구 지금 화이자 기준으로나 아스트라제네카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3조, 4조면 충분히 그런 물론 뭐 그 돈을 들인다고 해서 바로바로 준다는 물량이 보장은 되는, 없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그런 면이 오히려 이보다 이제 1조, 2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네. 모더나가 35달러,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20달러 정도, 러시아 스푸트니크는 10달러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인구 곱하기 2를 말하자 1억 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about 2조 정도, 25조 정도면 인구의 2배를 확보할 수 있다라면 초기 우리나라가 정치권이 전략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 반성해야 된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백신 확보 예산들을 줄이면서 재난 지원금 한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포퓰리즘 논란이고 네네.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흡족하지도 않으면서 해결되지 않는 길게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 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예. 말하자면 재난 지원금보다는 오히려 백신 확보에 더
집중해 가는 어. 그런 것들이 나는 국민들이 더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용주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백신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예.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서는 뭐 어쨌든 이 지금 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말씀하신 의원님이 보니까 뭐 일개인이잖아요. 이게 뭐 비대위원이라 합니다만은 뭐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자, 전체 당론으로서 뭐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구체적 논의가 안 되죠. 네. 민주당 안에서도 뭐 들어보니까 구체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 개인 네. 의견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뭐 한 민주당 의원 한 분의 개별 의견에 불과하다는 네. 거고. 아까 크게 보면 우리 김영재 의원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다시 뭐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야당에서 뭐 특별히 뭐라고 의견 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자, 이 지금 뭐 재보궐 선거 이후에 여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백신과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당에서는 또 이제 각자 쇄신 작업에도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뭐 그동안에 이제 여당, 야당 지지율이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거는 압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을 아직까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좀 민심이 예.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차분해진 거죠. 냉정해진 거예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승리 도취감도 다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박용희 시장이 당선됐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도 내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이런 거죠. 예. 이게 지금 냉정해진 거예요. 냉정해 보는데 특히 야당이 김종인 위원장이 떠난 이후에 야당의 모습이 그렇게 뭔가 흔쾌히 네. 국민들 볼 때 더 잘하네 막 이렇게 안 보여지는 거죠. 뭔가 좀 삐거덕게 되는 소리도 들리고 지금은 시간이 좀 뭐 그래도 인정하니까 네. 시간은 필요하겠다는 인정하면서도 돌아가는 소리 들으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좀 짜증도 섞이고 예. 이래서 좀 혼이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사실 뭐 지난 그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반응이 그거였잖아요. 잘해서 찍어준 게 아니다 그렇죠. 절대 이거였잖아요. 잘해서 찍어준 건 예. 아니다. 훨씬 많았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근데 안 보이는 것 이게 같아요. 이게 예. 지금 참 정치 현실이라는 게 좀 힘든 게 사실은 또 이게 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한 달 이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하면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 과정에서는 또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고 예. 이런 게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구조적 또 한계는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좀 더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아시는 대로 4월 30일 날 다음 주에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고 국민의힘에서 네. 그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전당대 날짜를 정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전당대에서 대표를 뽑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실제 국민들이 좀 더 예. 실제 쳐다보는 모습이 될 거다. 거기에서 잘못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새로운 지도부가 당 방향을 설정 못하거나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더 큰 해초리를 들 겁니다. 예. 그럼 질문을 드리는 김에 사면론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이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젊은 층은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원칙과 법치 그다음에 공정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죄를 지어서 대법원 판결을 난 분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애정도 별로 없는데 왜 사면해야 된다 말이냐를 하는 게 젊은 층은 당연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어찌됐건 국민화합과 미래를 위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 한 분은 4년 넘게 예. 한 분은 2년 반 넘게 저렇게 놔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다만 저는 그 탄핵 부정은 말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안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고 그 전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8대0 판결이 났다. 이는 모든 것이 종결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이거는 국민적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보고 어. 다만 사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이제 많은 의견이 전달됐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는 적어도 두 전직 대 사면을 원한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대통령에 전달되었으면 더 이상은 야당에서 사면 요구를 할 필요도 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이 지난번 그 재보궐 선거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야당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런 사면론의 부정적인 기류가 있습니다만은
여당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에 상당히 지금 격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연 젊은 층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게 만든 게 누구냐, 네. 이런 상황을 만든 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부동산 정책의 그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꿈을 잃어버렸는데 네. 그나마도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들에 있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네. 또 그전에 사실은 주식 투자로부터 이어져 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학개미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그쪽으로 눈을 돌렸고 점차 그것이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로 많이 갔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고 문제가 있고 불안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안성수 위원장이 특별하게 잘못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른들이 가르쳐 줄 만한 어떤 위치가 되는가.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른들이 모른다고 20대가 생각해요. 네.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자기네들이 만나서 주고받는 그 커런시 자체가 비트코인입니다. 네. 암호화폐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굳이 왜 법원에서는 그것을 압수를 하고 예. 또 한편은 과세를 한다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일관되지 않는 얘기를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면 완전히 퇴출을 시키고 네. 세금도 과세를 안 하는 게 맞지. 잘못됐다고 소비자 보호도 하지 않고 제도도 안 만들어주면서 과세는 하겠다. 네. 이거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나마 실제적으로 부동산으로부터의 좌절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그야말로 발로 걷어차버린다라면 네. 정말 이게 여당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또 기존의 금융당국,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다단계 사기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네. 지금 금융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구입을 하고 있고 예. 안정화되고 있고 제도화인데 제도화나 보호는 안 하면서 실제로 이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과세는 한다. 이것은 정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만 뭔가 크게 오판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은성수 위원장이 3년 전에는 오히려 이 가상화폐를 좀 장려하는 듯한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입장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다 보니 그 예. 부분도 이제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재부 전 현직 예. 뭐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분들이 다 알아요. 암호화폐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 다 CBDC라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네. 또 예탁결제원도 다 디지털화될 걸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어저께 여론조사로 보면 미국 국민의 60%가 암호화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큰 트렌드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과열된 바가 있으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특검법 때문에 9월 달 되면 시행하기 전에 네. 중소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예정된 일이고 그러면 네.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게 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억울한 사연을 줄이기 위한 액션이 중요한 것이지 예. 이거 잘못됐다. 어른들이 저 잘못된 걸 고쳐서 마치 다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건 정말 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도 어떤 또 제도적인 그런 방침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